커뮤니티에 제가 올리는 이 설문조사라든지 이러한 글들 같은 경우는 잘 따져보셔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 상속세가 7조 5천억 정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금일 동영상을 올렸는데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 오를까요? 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오르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삼성전자 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삼성생명 보유 지분이 8.51%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더불어민주당에서 3% 룰이라고 해가지고 보험업에 있어서는 3% 이상 자회사를 보유하지 않게끔 하는 법률을 지금 제정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51%가 나올 수 있다는 리스크죠. 이건 엄청난 리스크예요. 5.51%는 금액으로 따지면 한 20조 가까이 되는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배기명이 투표해서 오른다, 삼성전자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데 이제부터가 아니라 조금 기다리셔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의 물량이 5.51%가 뭐 블록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어떤 식으로 뭐 삼성물산이 그것을 받아들이든가 어떤 식으로라도 그게 처리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번을 투표하신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2번이 정답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삼성생명 지분도 팔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금일과 같은 경우는 3.13%, 코스닥 종목은 웬만해서 쳐다보시면 안 돼요. 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모든 시장의 자금들이 삼성전자로 쏠릴 가능성이 커요. 그것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코스닥 종목군들을 팔고 돈이 삼성전자로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2015년도에도 이랬어요. 2015년도 삼성전자 지배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 제일모직을 재상장을 시키고 삼성물산과 합병을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돈들이 전부 그쪽으로 몰렸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금사업본부장이 강면욱 씨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메리츠증권, 당시에 메리츠증권 출신인데 액티브 펀드들, 연기금이 주도해서 그 펀드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전 증권사에서 전부 삼성 관련 지배구조로 돈이 많이 몰렸어요. 그 당시에 아주 착살이 났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거와 지금 현재 좀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3억 이상의 대주주라는 이런 지분 구조,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3억 이상의 대주주 물량들이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에 도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금일은 파미셀에 대한 과거에 좀 이야기들을 드려볼게요. 제가 금요일 날 파미셀 관련된 이야기하고 미국에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7% 상승했다가 그게 보합 가는 바람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국내 같은 경우는 파미셀에 굉장한 리스크가 도래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파미셀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당시에 2009년도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FCB12라고 해가지고요. 전시는 1968년도에 뭐 유아통신으로 설립하고 뭐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FCB12라고 해서 줄기세포주 해서 2009년도에, 그러니까 의류 패션 기업이었어요. 로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우에 상장한 기업이 FCB12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때 당시에 견미리 씨, 탤런트 견미리 씨하고 가수 태진아 씨가 여기에 제3자 유상증자를 받으면서 우에 상장하고 굉장히 유명해진 종목이거든요. 2009년 10월 30일,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정도의 이야기인데, 견미리 씨와 태진아 증자 참여한
FCB12 주가 조작 혐의에 휘말렸다. 그때 당시에 좀 문제가 되었죠. 저도 그때 당시에 매매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13만 5,500원까지 갔다가 이게 5만 원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주주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소 이러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가 조작이다라고 해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어요. 비상장자 FCB 파미셀이 로이를 통해 가지고 우회 상장된 FCB12다라고 해서 제3자 유상증자가 2만 원 밑에서 실시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가 실시가 됐는데 이때 당시에 참여한 분이 견미리 씨하고 태진아 씨 유명한 인물들이 참여를 했죠. 우회 상장돼가지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거기서 한 7배 정도가 올랐어요. 2만 원 정도 수준에서 14만 원 부근까지 주가 조작 혐의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뭐 고소고발 사건들이 좀 있고 금융감독원이라든지 한국거래소 쪽에서도 뭔가 좀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들어갔죠. 그때 당시에 2009년 10월 30일 날 주가 조작 혐의로 견미리 씨와 태진아 씨를 주가 조작 세력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이분들은 제3자 유상증자를 받으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FCB12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하한가를 가게 되고 그 전날도 하한가, 연속 하한가를 가게 되고 8만 원대 주가가 4만 원대까지 빠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고 상당히 좀 흥미롭게 봤죠. FCB12는 2010년 3월 말에 주가 조작 검찰 수사에서 관련 없습니다라고 해서 종결이 되었죠.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나온 당시의 사건이었어요. 이 FCB12로 해서 줄기세포 관련해서 그것도 한 7배 정도 올랐다가 거기서 3분의 1 토막 정도가 나고 결국에는 주가 조작 검찰 수사 관련 없음 해가지고 개미 투자자의 피눈물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관련 없다라고 해가지고 검찰 수사가 종결이 됐어요. 2010년 3월 30일부로 FCB12는 수사 종결되고 FCB12 줄기세포 시장의 국제 표준이 되겠다. 대표이사 김현수 씨죠. 이분은 의사시죠. 현재도 파미셀의 대표이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원장님이시죠. 사명을 파미셀로 바꿨죠. 이게 2011년도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 현재 사명으로 바꾼 게 바로 2011년도예요. 그 당시에 하티셀 그램하고 A의 성과를 내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바로 이게 FCB12다라고 하고 그게 사명이 바뀐 게 파미셀이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식을 11년 정도 하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과거서부터 잘 알죠.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끝나가지고 수사가 종결되긴 했지만 주주분들의 타격은 상당했어요. 거의 신라젠급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다. 자, 그리고 나서 탤런트 견미리 씨 또 남편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이 된 사건이 있어요. 보타바이오라는 종목이었는데 서울 남부지검에서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 주가를 조작해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팔아치워 40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역시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슈가 된 게 FCB12 가지고 유상증자를 해서 상당한 시세 차익을 받았는데 또 보타바이오 역시도 비슷하게 시세 차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받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FCB12나 이 보타바이오 역시도 그렇게 해가지고 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사가 되죠. 14년도에 있었던 일을 2016년도에 8월 달에 구속 수사가 됐고요. 검찰 주가 조작 수사에 급락을 했다. 보타바이오도 똑같았죠. FCB12가 연속 하한가 가듯이 여기서도 똑같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상하한가가 30%로 늘렸던 당시 상황이었고 25.38%가 빠졌고요. 당시에 주주분들의 피해가 상당했죠. 보타바이오 2017년 3월 2일 관리 종목 지정 우려에 급락을 하고요. 계속적으로 급락을 했어요. 계속 급락하면서 결국에는 관리 종목 지정되고 이름을 또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위너지스 상장 폐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해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것을 또 기각하고 다시 항고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위너지스는 상장 폐지가 됐죠. 2016년도에 구속돼가지고 계속 수사를 받고 1심 선고가 나왔는데 견미리 씨 남편이 주가 조작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죠. 유증과 관련된 상당한 부당이익을 취했다. 2018년도 11월 같은 경우도 2년 전인데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거고요. 보타바이오라는 종목은 카테아, 위너지스 이렇게 이름을 두 가지로 바꿔가지고 결국에는 상장 폐지가 됐죠. 그리고 1심에서 징역 4년을 실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이 견미리 씨 남편이 2심에서는 이 주가 조작이 무죄로 돼가지고 큰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삼자 유상증자라든지 이러한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본인이 세력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선입견이었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2심에서 결국에는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2019년 불과 작년 여름에 2심에서 주가 조작이 무죄가 선고가 되고 결국에는 견미리 씨 남편은 손해배상도 피했던 그러한 것으로 결론이 났죠. 보타바이오에 투자한 주주분들 결국에는 상장 폐지로 상당히 피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을 보면서 주식 선택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고요. 제가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일정 부분 부족하다 내지는 무슨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유상증자를 꼭 해요. 그게 제3자 유상증자가 될 수도 있고 매정 유상증자 뭐 이러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아주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를 받아가지고 다른 투자를 그 돈을 가지고 주주들 대상으로 해서 그 받은 돈을 가지고서 다른 투자를 해서 다 날리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펀더멘탈을 제가 확인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라는 것은 그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대주주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들 즉 확장하겠다 거기에 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한다. 제약 바이오에서 유상증자라는 거는 그것은 쥐약이다 라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봤어요. 한 10년 정도를 보면서 제약 바이오 업체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것은 눈먼 돈을 그냥 끌어모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렇게 보고 그리고 많은 경험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탈로 결국에는 회귀하는 부분들이고 시장이 힘들 때는 항상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기업의 펀더멘탈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큰 손실로 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은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가 같은 경우 보시면은 3분기 실적이 좋았던 종목군들 그렇게 안 빠지죠. 보시면 GS건설이라든지 현대차증권이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금일은 한 2%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게 그동안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렇고 금융은 오히려 오르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오르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지금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된 3분기 실적이 괜찮다라고 예측되거나 괜찮게 나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코스닥이 2.9% 정도 하락하면서 급락을 하고 있죠. 여기에는 3억 이상 대주주 물량들이 일정 부분 출회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테마주 같은 경우가 무차별적으로 4% 5%씩 빠지는 종목군들이 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물량을 후려치다 보면 3억 이상의 대주주는 올해 이익 났던 분들은 그냥 빠져나가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총알바지가 되기 싫다라고 해가지고 개미들도 머리를 잘 쓰고 있는 부분들이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손실이 계속적으로 누적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